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여야 모두 당내 후보들끼리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인호 기자가 제주시 갑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현 국회의원 29%, 민주당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26%, 국민의힘 김영진 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 11%, 국민의힘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9%, 민주당 문윤택 대통령 후보 이재명 메시지 특보 5% 순이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19%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문대림 후보 31%, 송재호 후보 31%로 두 후보의 선호도가 같았습니다. 문윤택 후보는 5%였고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31%였습니다. 문대림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38%였고 50대와 애월, 추자, 한경, 한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송재호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42%였고 40대와 도두, 외도, 이호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나은지도 물어봤습니다. 장동훈 후보 21%, 김영진 후보 20%로 두 후보의 선호도가 비슷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57%였습니다. 장동훈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5%였고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김영진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2%였고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3%, 개혁미래당이 2% 순이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10%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60%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31%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 갑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한규 의원이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가운데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에 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 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현 국회의원이 50%,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16%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제주시 을 위원장 3%, 진보당 송경남 제주도당 서비스연장 위원장이 1%, 없다 모름 무응답이 30%였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연령과 지역, 직업 등에서 모두 앞섰지만 제주시 동지역과 40대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은 읍면 지역과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4%, 그 외 다른 정당 3%, 개혁미래당 2%였고 없다 모름 무응답은 13%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8%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32%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의 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2명의 예비 후보가 나선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현역인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지만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2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사이의 선호도는 팽팽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위성곤 현 국회의원이 37%로 가장 높았고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이 각각 20%,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22%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4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7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이경용 전 도의원은 60대와 자영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가상 대결도 물었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고기철 전 청장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위성곤 후보가 43%, 고기철 후보가 34%로 근소하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위성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이경용 전 도의원 대결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41%, 이경용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6%, 개혁신당이 5%,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16%를 보였습니다. 제주시 갑과 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섰지만 서귀포시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귀포시 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제주에서도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으로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가 제2공항 건설과 개발 사업으로 갈등과 파괴의 섬이 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이자 동아시아 화약고인 제주에서 정의로운 녹색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영어교육 도시에 처음 문을 연 NLCS 제주에 대한 매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려는 학교 부지의 70% 이상이 제주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공유지이다 보니 매각 이익의 지역 환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9월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처음 문을 연 국제학교인 NLCS 제주.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이 1,463명으로 모집 정원의 97%를 채울 만큼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6억 6천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며 흑자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JDC가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외국 법인이 선정돼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달 말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은 학교 운영권과 건물 그리고 부지 10만 4천 제곱미터. 매각 가격은 2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학교 부지의 73%인 7만 6천 제곱미터가 제주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공유지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 매각 대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도가 JDC의 무상양효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할 때에는 제주도민들에게 일부라도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무상 제공한 공유지 개발과 민간 매각에 따른 이익 환원 방법으로 도서관과 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지난해 11월 JDC에 요청했습니다. 사업비는 280억 원 규모. 그러나 JDC는 학교 부지의 경우 매각에 따른 이익이 없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성 원가로 이제 분양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그 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를 조성하여 이미 그 많은 그 경제적 그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고. 제주도 특별법에는 제주도가 무상으로 제공한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가 국제학교 매각 이익의 지역 환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매각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를 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학교 측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현장이 적발된 것은 지난해 10월. 범행은 해당 학교를 다니던 남학생이 벌인 것으로 드러나 퇴학 조치됐습니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도 모두 2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감사한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여자 교사에게 불법 촬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한 지시가 부적절했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까지에는 조금 이거는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2차 피해와 또 다른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 정황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을 관리자가 묵살하는 등 3가지 누락 사항을 피해 교사의 이의 제기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조사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거 누락을 했고 잘못이 됐다. 지금이라도 추가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 등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미 누락 사항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교사의 정신적 상해를 인정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모의 결과를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2차 피해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관에서 저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해당 고교 관리자들을 신분상 조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추가 조사를 결정하면서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유입되면서 일주일째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겠는데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제주 산지에는 어제부터 삼각봉에 8.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지에는 늦은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갈수록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6.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9도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아침에 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출근길에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6도, 청파낙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9도, 서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10도, 산간 지역 청파낙 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종일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해상에 바람은 잦아들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겠고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구름 사이로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구름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 2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입도 관광객은 1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2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 날 기상 악화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대부분 결항됐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기 평균 탑승률은 93.2%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고 국제선 항공기는 102편으로 지난해의 5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으로 임시 휴장했던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제주시는 전지훈련을 끝내고 수영장 물을 새로 교체한 뒤 사우나실과 온열기계 등을 보수해 오늘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484억 원을 투입해 2만 5천여 가구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아래 39세 이하 청년 가구입니다. 또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연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연중 진행합니다. 제주 해안 지역의 염 지하수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해 6월과 방류 후인 10월에 염 지하수를 8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와 세슘의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30% 미만으로 연안 해수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앞으로 관측 지점을 최대 20개로 늘리고 연 4회 관측해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